어릴 때 건초 더미를 담은 수레가 밭에서 돌아오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건초를 어찌나 많이 실었는지 쓰러지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아래 위로 출렁거리고 깜짝 놀랄 정도로 휘청거리는데 놀랍게도 쓰러지지는 않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드디어 쓰러진 걸 본 거예요. 수레가 옆으로 쓰러져 있고 주변에 건초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리저리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옆에 있던 어른한테 물었더니 길에서 살짝 솟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 부딪혔다는 거예요. 레이첼 커스크의 장편 소설 윤곽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아테네로 가는 비행기에서 주인공인 파이의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자신의 첫 번째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첫째 아내와 아이 둘을 낳고 재산을 늘려가며 풍족한 생활을 하던 그의 결혼이 깨진 것은 단 한 번의 말다툼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수십 번을 오고 가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달렸던 길 위에 살짝 솟아있던 부분에 부딪혀 쓰러진 수레처럼 말이죠.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넘어졌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살짝 솟은 부분을 미리 봤다면, 미리 알았다면 과연 우리는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가벼이 여기고 기어코 그 위로 넘어가지는 않았을까요? 옷감 전체를 망가뜨리는 줄 모르고 실밥 하나를 뜯어낼 때처럼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음모든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봄에 피는 꽃을 좋아하고 시간 앞에 무방비해지는 상황을 싫어하는 음모든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시간 앞에 무방비해지는 상황?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약속을 할 때 지금 그 출발 시점에서 지금 너무 늦었는데 그럼 그때 알려주면 네. 조금 더 늦더라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데 다 왔다고 그러고 알고 봤으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일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사정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다 알면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네. 뭔가 그 느낌적인 느낌 속에서 기다리는 게 제가 여러모로 기다림이 긴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참 힘들더라고요. 벌써부터 재밌는데요. 오늘 너무 기대되는데. 그러면 먼저 음모든 작가님 소개를 드릴게요. 2018년 한국경제신춘문예 장편소설 부문에 애주가의 결심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출간한 책으로는 꿈은 미니멀리즘, 안락, 마냥 슬슬,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3편의 단편 소설을 엮은 트리플 시리즈 오프닝 건너뛰기를 출간했습니다. 정말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그 봄에 피는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책 내고 직후에 좀 다른 마감을 좀 땡겨서 해가지고 4월은 좀 꽃 위주로 꽃 위주의 생활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느낌 좋네요. 꽃 위주의. 네, 꽃 위주의 생활을 했었어요. 꽃을 보러 다니시는? 네네. 이거는 마스크 쓰고도 할 수 있는 나들이여가지고 네. 말씀만 들어도 좋네요. 저는 올 봄엔 정말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벚꽃이 너무 금방 진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곧 분홍색 꽃들이 피겠죠? 네, 원래 저도 막 항상 4월 5일 식목일 기준으로 생각하면 간단하다 했는데 올해는 한 일주일 정도 일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은 겹벚꽃하고 튤립을 이렇게 보시면 딱 좋습니다. 튤립, 네, 꼭 보고 싶습니다. 오프닝 건너뛰기는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3편의 단편 소설을 묶어서 출간하고 있는 트리플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인데요. 제목도 그렇고 두께도 이 봄에 아주 잘 어울리는 산뜻한 느낌을 줍니다. 초록초록한 느낌. 감사합니다. 여기에 실린 3편의 소설을 미리 트리플 시리즈로 계획하고 쓰셨는지 아니면 먼저 써놓은 것들 중에 선별한 건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먼저 써놓은 작품이고 순서도 또 반대고 그런데요. 한참 주변에 뭐 이렇게 커플들이 많은 뭐 이슈도 있고 또 친구 중에 뭐 오픈 릴레이션십으로 엄청 고민하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랬어서 그게 직결되진 않더라도 뭐 성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걸 한참 많이 쓰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과 도시라는 폴더에 담아놓고 이런 테마 소설집을 내면 좋겠다 하고 혼자 힘찬 계획을 하고 있던 와중에 박상영 작가님의 네. 대도시의 사랑법이 나오면서 네. 혼자 띠로리 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세상에 도시라는 키워드도 들어가고 너무 힘도 있고 많은 사랑을 받은 테마 소설집이어서 연작 소설집이어서 잠깐 폴더에 있어봐 하고 잠깐 다른 것들을 쓰고 있다가 이제 트리플 기획을 듣고서 다시 떠들어 보니까 사실 그렇게 성과 섹슈얼리티의 주제가 표면적이지가 않았네.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계라는 게 더 중요한 작품들이 많았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3편을 고르고 조금 더 다듬었죠. 네. 작가님께서 생각하신 이 3편을 묶을 수 있는 고리는 밀접한 관계? 네, 밀접한 관계. 처음에 이제 드릴 때는 커플을 테마로 생각하면서 묶어봤어요라고 이제 드렸어요. 와, 그러니까 기획을 하신 거네요, 정말. 원래 이제 폴더가. 그렇게 폴더별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도 저는 되게 새로워요. 전 그냥 한 폴더에 다 때려박아 놓고 저도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뭔가 다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일단 표제작인 오프닝 건너뛰기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도 치르지 않고 신혼집에 입성한 30대 부부 수미와 경호의 이야기인데요. 요즘 영화나 영상을 볼 때는 오프닝 건너뛰기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 이 소설의 수미는 오프닝을 건너뛰고 보는 사람이고 경호는 타이틀 시퀀스를 같이 감상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참 이런 질문에서 중간을 항상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던 작품은 오프닝을 꼼꼼히 보는데 꼭 기다리지 않았는데 우연히 트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건너뛰게 되더라고요. 대체로 건너뛰는. 네. 그렇군요. 저는 어떤 편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떠실까요? 저는 그냥 다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틀었으니까 보고 있는 느낌. 네, 이렇게 작품 속에서 서로 다른 기호를 가진 수미와 경호가 함께 같은 공간을 쓰게 되면서 벌어지는 갈등이 그려집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불을 끄는 것을 잊는다든지 불필요해 보이는 물건들을 쇼핑하는 습관 등 많은 분들이 소설을 읽으시면서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의 차이도 있지만 또 함께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고 네. 그래서 뭐 다들 이렇게 살지 하다가도 이렇게 살아야 돼? 싶은 어떤 이중적인 생각들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이 작품 쓰시면서 이런 관계? 네, 그런 관계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농도 짙게, 그쵸. 네, 농도 짙게 각지에서 사방팔방에서 같이 있어야 되니까 쏟아져 나와가지고 정말.
상당히 다른 단편보다도 참 자연스럽게 다가온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직장의 공간에 있다가 저녁에 잠깐 만나도 되는 것과 네.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는 건 또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결혼이란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수미에게 선배인 명주는 기억의 기둥이 될 만한 경험을 알려주는 인물 같은데요. 네네. 함께 달리다가 양화대교 아래에 다다랐을 때 손뼉을 치자 박수 소리가 대교의 철골에 이렇게 부딪혀서 울리는 경험을 안겨준 것도 그렇고, 불멍을 할 때 네네. 소리를 듣는 거, 이런 것도 알려주고, 이런 장면들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이렇게 어릴 때는 충격을 받을 때 되게 강력한 화려한 사건이나 이미지를 보면서 충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요즘 되게 저자극성 충격을 받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같이 산 친구하고 수목원에 갔는데 전 이제 꽃을 좋아하니까 막 홀린 듯이 와 정말 극락 같지 않냐고 막 이렇게 꽃을 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큰 나무 기둥 옆에 이렇게 깔려있는 이끼를 보면서 이 이끼를 좀 보라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 여기에 이렇게 총천연색의 꽃들이 있는데 이 이끼의 색감과 폭신폭신해 보이지 않으면서 사진 찍는데 이런 좋은 충격, 이런 저자극성 충격도 세상에 있구나 하면서 그 장면이 잊히지가 않았는데 그런 느낌으로 그 벽난로가 있는 집 카페에 갔을 때도 저는 이제 자리가 언제 나는가 벽난로 앞에 명당이잖아. 아싸 자리 났어 하고 가가지고 따뜻하고 이 벽난로 이 화려한 색감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또 옆에서 저 친구가 이 소리가 참 좋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ASMR로도 있잖아요. 벽난로 맞아. 소리는. 맞아. 하지만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그 장면이 전체적으로 정말 기억의 기둥처럼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 후자의 벽난로의 그 소리가 인상적이다라고 하는 게 소설에 또 이렇게 싹 들어요. 저는 작가님께서 청각에 예민하신가 이 생각도 했거든요. 이 소설의 소리에 테마가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시각 정보가 어쨌든 가장 빠르긴 하나 우리를 좀 더 몰두하게 하는 건 청각인 것 같아서 저도 또 그 청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모든 작가님의 오프닝 건너뛰기를 사서 읽으시면 양화대교가 박수 쳐주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설 쾌적한 한 잔이라는 소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주인공은 은우라는 인물입니다. 은우의 주위 사람들은 그를 초식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는데 은우라는 인물은 어떻게 쓰시게 되셨나요? 은우는 이제 무성애자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무성애자는 아니지만 저의 성향하고도 좀 이 캐릭터가 탄생하는데 연관이 있었던 게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를 둘러싼 그 문화에 그 에너지가 너무 뜨겁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뭐 흔히 사랑 타령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격하는 표현이 있는데 너무 엄청난 열정을 노래하는 가사들을 뭐 자주 들으면서 맞아.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틀지 않아도 드라마 예고편 같은 데서 막 강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어릴 때부터 막 나 그 사람 때문에 뭐 미칠 것 같아, 뭐 죽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미칠 것까지 있을까? 그냥 잘 맞는 사람이랑 우성선도 사는 게 좋지라는 생각을 하던 좀 이상한 데서 심드렁한 꼬마였는데 네 그래서 무성애자 뭐 에이섹슈얼이라는 개념을 들으면 상당한 사람들이 엄청 이해를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성욕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데 하면서 전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좀 그렇게 이해가 힘들 수도 있구나. 저는 누군가는 너무 온도가 펄펄 끓는 것에 비해서 전 따뜻한 정도가 좋으면 또 어떤 사람은 기본 설정값이 좀 상온 정도? 약간 서늘한 정도가 편한 사람이 있겠지라고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책도 이렇게 보고 하면서 뭐 인간의 뇌에서 매혹하고 흥분을 담당하는 영역 자체가 좀 다르다고 뭐 이런 흥미로운 것들을 막 읽고 그러면서 그래서
무성애자 캐릭터에 좀 관심이 많고 앞으로도 좀 등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은우 같은 경우는 성적인 매혹, 그래서 누구를 좋아하게 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그런 막 몸이 펄펄 끓는 흥분은 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캐릭터로 네, 그랬죠. 오늘 저자극 방송 된 것 같아요. 라고 하기에는 다음에 술 얘기도 나오지만요. 그렇죠. 네. 우리 그러면 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쾌적한 한 잔에는 은우가 이제 술을 마시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데뷔작이셨던 애주가의 결심도 그렇고 그리고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에서도 전주에서 감액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작가님에게 술이란? 저에게 술은 그 평생 함께하는 소중한 친구인데 네, 친구는 밀접한 관계지만 독점적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귀는 친구 같은 존재죠. 네. 저랑도 친해요. 그래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네, 모두 친하구나. 소중한 네. 친구. 소중한 친구. 네. 밀접한 관계지만 독점적 관계는 네, 아닌. 네, 네. 정말 정의를 멋있게 해주셨어요. 혹시 좋아하는 술 종류 있으세요? 저는 꽤 두루두루 좋아하는 편이어서 맥주가 땡기면 확실히 좀 따뜻해졌구나 느끼고 그 첫 잔 맥주 외에는 가장 자주 마시는 건 막걸리 아니면 위스키. 그렇게 나뉘지만 각종 뭐 전통주도 좋아하고 요새 아황주라는 전통주가 맛있더라고요. 네. 두루두루 좋아하시는. 네네. 세 번째 단편인 앙코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캄보디아 시엠림 공항에서 세영이 캐리어를 분실한 가람을 도와주고 함께 여행하면서 벌어진 이야기인데요. 네. 이 소설은 또 어떻게 쓰시게 되셨어요? 그 어릴 때부터의 생각 중에 막연하게 어떤 위기에 빠진 여자를 남성이 와서 구해주는 이야기들을 종종 볼 때마다 난 이거 위기에 빠진 여성이 구해주는 얘기를 언젠가 한번 써야지라는 네,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앙코르와트에 전혀 로맨틱하지 않은 가족 여행을 떠나서 여행에 적당히 몰입하면서 이 장소가 그 이야기의 배경으로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탄생하게 됐어요. 이 소설 속에서 가이드 이제 역할을 네. 맡은 그분이 해주시는 설명이 되게 생생했는데 그것도 경험을 혹시 하신? 네, 그 가이드 분은 그 소설 자체에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정말 괴로움과 정보를 함께 주시는 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이드 분 캐릭터는 뭐 정말 이렇게 많이 한 인물한테 가져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연락처 아는 분이니까 한 권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되게 상상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앞서 말한 오프닝 건너뛰기라는 소설에서는 양화도교 밑에서 박수치는 장면이 나오고 네. 이 앙코르에서는 그 통곡의 방이라는 공간에서 또 이렇게 가슴을 치는데 공간이 울리는 장면이 네. 나오는데 그 두 공간이 좀 닮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네. 아무래도 한 권으로 구성하면서 그렇게 좀 소리가 관련된 예, 이미지로 내용이 직접적으로 이어지진 않아도 읽으시면서 이렇게 섬세하게 읽어주시는 분들이 찾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고 이미지적으로도 연결되면 더 이입도 좋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기쁘게 써봤어요. 뭔가 공간이 울리는 그 느낌이 되게 네네.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틈이 있어야지 울리니까요. 그래서 오프닝 건너뛰기 맨 마지막 또 약간 틈을 벌리고서 불이 피어오른 다음에 이제 그 불이 내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무리가 돼서 좀 소리라는 것을 좀 여러모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네. 그 틈이라는 것이 작가님께서 이 세 편의 단편에서 보여주는 관계의 네.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그 틈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무슨 작가님의 오프닝 건너뛰기를 읽으시면 저희가 지금 하는 모든 이야기들과 틈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앙코르의 또 이제 따프롬 사원을 네네. 움켜쥐고 있는 듯한 스펑나무에 대한 사유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그 나무가 악착스러움과 탐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이제 뒤에 가서는 돌벽을 지탱해주는 느낌이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네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싶어요? 인물의 생각이 그렇게 흐르는데요. 음. 실제로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의 흐름이 그렇게 갔어요. 저의 생각의 흐름이. 그런데 조금 전에 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사원의 돌벽하고 나무하고 틈 없이 서로를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셨을 때 다른 분들은 어떤 느낌일까를 궁금해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틈이 없이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어서 얽혀있는 관계에 딱 보자마자는 거부감을 느꼈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관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보자마자 그 감동으로 먼저 다가오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마치 우리가 정신없이 막 약속을 하러 나와가지고 내가 무슨 모습인지 모르다가 이렇게 그냥 지나는 뭐 통유리창 같은 데 비춰진 모습을 보고 이렇구나 하고 느끼는 것처럼 뭐 툼레이더 같은 영화에도 나오고 하니까 이 다프롬 사원과 거대한 스펑나무가 혼연일체가 된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느껴지는 감흥이 어떠실까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또 근데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고 나면 또 생각이 변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한 사람의 또 다른 생각을 또 상상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 앙코르도 그렇고 전작이신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에서도 그렇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작가님께서는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언젠가는 시원하게 술 얘기할 때처럼 그렇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는 사실 신나서 떠드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이제 마음도 담아서 썼었는데 실은 이 문장의 소리를 저 진짜 매주 듣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최진영 작가님이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 매주 듣다 보면 저 질문에 저 되게 김 빠진다. 저는 이렇게 느끼는데 최진영 작가님 항상 되게 자연스럽게 그거를 이렇게 수용해 주시는 그럴 수 있죠. 맞아요라는 그 어투 자체가 엄청 힐링이 돼가지고 네. 최진영 작가님이 잘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실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모든 작가님의 오프닝 건너뛰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서 읽어주세요. 네. 그리고 이 세 편의 소설 뒤에 또 에세이가 나옵니다. 공명을 위한 온도와 속도라는 에세이가 실려 있어요. 그 세 편의 소설을 독자가 어떻게 읽어줬으면 하는지에 대한 작가의 바람도 담겨져 있는데 그 에세이도 여러분 오프닝 건너뛰기를 사서 읽으시면 이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수원 여행을 하시다가 나혜석에 대한 이제 정보랄까 그런 전시를 걸 보게 됐죠. 보시는 내용이에요. 네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원에서 태어나신 건 알았었는데 굉장히 지금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아주 작은 공간에서 그런데 밖에를 굉장히 새파랗게 이렇게 셀로판은 아니고 그런 느낌으로 그 형광 새파란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눈에 번쩍번쩍 뜨이게 하는 전시여서 가서 봐야지 해서 이제 가서 봤는데 그때 다른 사실과 달리 조선의 여성으로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다라고 한 건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저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시작할 때 항상 뭐 나에게 품고 있는 4가지 질문이 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살까? 뭐 여성하고 남성이 어떻게 평화롭게 살까? 여성의 지위는 어떤 거고? 그림의 요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항상 품고 이제 세계 여행을 가는 상황 쓰셨는데 100년이 지났는데 이 질문이 정말 그대로 지금 우리들도 그렇죠. 하는 질문이라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근데 이렇게 앞에서 그렇죠라고 해주실 분이 참 없었겠지. 그렇죠. 네. 맞아. 그 생각도 들어서 엄청 인상적이면서 참 그 슬픔 같은 것도 느껴지면서 네네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1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변함없는 질문들과 작가님께서는 여성 창작자로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있으실까요? 아마 꽤 최근에
그 여류라는 말이 드디어 거의 사어가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몇 년 전하고도 또 많이 다르게 그건 아마 과장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사어가 됐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구나. 참 엄청나게 느리게 흐르는 시간이지만 어찌됐든 흘러가고 앞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양가적인 감정이 들면서 그 앞으로 가는 것을 위해 저는 어떠한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의 한 축과 다른 한 축. 근데 전 좀 읽는 분이 독자분들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등장인물들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되게 커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아우르는 이야기를 오래오래 쓸 수 있을까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죠. 맞아요. 되게 공감하고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이제 네. 그 작가님 에세이에 네. 전시는 아래와 같은 설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라고 그 전시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셨잖아요. 근데 네. 세계 일주에 나선 첫 조선 여성 나혜석은 조선인 최초로 세계 일주를 떠났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보고도 저는 이게 두 문장이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혜석은 조선인 최초로 세계 일주를 떠났다. 한 문장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꼭 이렇게 강조하는 이 문화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좀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하겠습니다. 작가님이 작품에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낭독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네.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저는 두 번째 쾌적한 한 잔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은우는 다시 잔을 들고 칵테일을 한 모금 삼켰다. 쾌적한 맛이 났다. 요란하고 뜨거운 충돌의 반대편에 위치한 듯한 맛이었다. 크고 단단한 얼음이 뿜어내는 냉기에 중심을 내주어야만 성립하는 맛이기도 했다. 자신이 견뎌낼 수 있는 온도와 머물 수 있는 환경에 대해 가늠해보면서 은우는 기다란 유리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에 손끝을 가져다 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다면? 네, 그 아까 펄펄 끓는 뜨거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엄청 밀접한 관계에 관련한 어떤 선택이나 판단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한다거나 이런 펄펄 끓는 뜨거움이나 아니면 그런 것에 너무 지쳐서 그냥 계산만 남은 차가움으로 마음이 기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내가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어느 쪽인지 어떤 관계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기 좋지 않을까 이 봄에는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 쾌적함이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읽었어요. 정말 쾌적해지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근데 살다 보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쾌적해지고 싶습니다. 이 봄에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아마 이런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면 을지로에 음악을 들어가는 게 좋아요라고 말씀드릴 텐데 네, 아직 자주도 못 가서 대신 다음에 여기에 가서 음악을 들어봐야지라고 지도에 즐겨찾기 기능이 있더라고요. 지도 앱에. 네, 그래서 무슨 이렇게 게임 하는 것처럼 계속 지도 앱에 핀셋을 꽂듯이 로우파이 재즈를 튼다고 함 이렇게 적어서 즐겨찾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을지로에 가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시나 요즘은 갈 수가 없으니 이제 막 빠져서 한 군데씩 마스크를 쓰고 띄엄띄엄 가야 돼가지고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을지로에 음악을 그 을지로가 왜 힙지로 얘기하면서 저 이전에 한번 갔을 때는 이 불편함과 이 복잡함에 그래 난 마포에서 충분히 굳이 을지로 가지 않아도 이랬는데 그런 뭐 DJ 분이 여신 것이라던가 아니면 좀 음악을
좀 다양한 느낌의 음악을 이렇게 전문으로 하시는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상이 바뀌었죠. 그렇구나. 네네. 그러면 네. 그 앙코르에서 네. 왜 숨어서 듣는 네네. 명곡들 이제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네네. 작가님께서는 혹시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듣는 명곡 있으신가요? 그게 아무도 모르기까지는 아닌데 숨어서 듣는 명곡은 사실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어떤 IT 천재, 업계 쪽 천재분이 들으신다면 여러 사람이 한 곡을 부르는데 그중에 이제 한두 사람의 문제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괴로울 때 이렇게 그 목소리만 인식해가지고 다른 목소리로 치환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같은 걸 누군가 내주신다면 제가 꼭 구매하겠다는 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요즘은 사진에서도 인물 지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그렇게 누군가 소리를 구현해 주신다면 네, 구매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곡을 오픈하실 수는 없고 네, 그게 어떤 곡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나 약간 감이 오고 있는데 지금 많아가지고 또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에도 그렇고 네. 이제 전주 산책 이야기가 나오고 네. 전에 잠깐 말씀 들었을 때도 산책을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네, 얘기를 네. 들었어요. 평소에 산책하시면서 작품 구상 많이 하세요? 네, 그 작품 출발 단계보다는 어느 정도 설정이 꾸려지고서 디테일을 채우고 만나고 할 때 산책이 참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매일 산책하세요? 이변이 없으면 네, 매일 나가요. 또 한강에서 가깝게 살아서 네네. 한강을 자주 가시는구나. 네, 오늘 이렇게 작가님이랑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꼭 최진영 작가님의 이 목소리를 직접 네, 듣는 날을 기대했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앞으로의 작품 계획도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제가 지난해 뭐 플래시 픽션이라고도 하고 초단편이라고도 아주 짧은 소설을 쓰는 재미에 좀 빠져서 짧은 소설들을 모아서 올 겨울에 뭐 겨울이나 크리스마스의 심상이 주로 담긴 소설들을 모아서 약간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느낌으로 네, 한 권을 묶어서 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와, 그것도 되게 참신하고 새로운 계획인 것 같아요. 플래시 픽션으로 짧은 이야기로 이루어진 네네. 책인 거죠? 네네. 멋지다. 요즘 시대의 속도감에도 맞고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음모든 작가님 보내드리고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취미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영인 평론가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 쓰고 있는 한영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영인 평론가님은 소개를 드릴게요. 주요 평론으로 문학과 정치에 대한 단상, 세계의 불안을 견딘 두 가지 방식 등이 있습니다.
제주에 계시다가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요즘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집에서 뭐 늘 그렇듯이 고양이 2마리랑 같이 살거든요. 네. 그래서 고양이 돌보고 네. 열심히 살림하고 책도 읽고 글도 쓰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고양이들 이름 말씀해 주세요. 호두랑 치즈. 아, 호두랑 줄여서 치즈. 우리 호치 형제라고 부르는데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났거든요. 아, 그래요? 아주 사이 좋은 귀여운 고양이에요. 호두와 치즈 안녕. 한영인 평론가님과 오늘 얘기 나눌 취미는 바로 맥주입니다. 아,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요. 마음이 막 설레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맥주를 얼마나 또 자주 언제 드시는 편이세요? 저도 거의 생활화돼 있긴 한데요. 주로 달리기를 하고 난 직후에 이제 날씨가 좋잖아요, 제주에. 그러면 밤에 이제 아내랑 같이 러닝을 하고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시원하게 이제 냉장고에 넣은 맥주를 마시면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좀 심각하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줄여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매일 뛰시는 거예요? 일이 거의 일주일에 한 3-4번 이상은 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를 뛰시나요? 한 4에서 5km? 많이 뛰시네요. 네. 근데 저희 와이프는 막 10km도 뛰고 이러거든요. 멋진 생활이다. 네, 저보다 훨씬 잘 뛰어서 제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뛰고 맥주 마시면 너무 맛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완전 뭘 먹어도 환상적인데 역시 이 갈증을 풀어주는 데는 그쵸. 시원한 맥주만한 게 없죠.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되게 지금 하이톤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술을 혼자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함께 마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평론가님은 뭐가 더 좋으세요? 저는 사실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주도에 이렇게 내려가 있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친구들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빈말이 아니라 진짜 내려와라. 내가 재워줄게. 놀러와라. 라고 해도 정말 부담 없이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너무 이렇게 폐에 끼치긴 싫다 이렇게 안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진심으로 내려오길 바라고 있거든요. 여럿이 즐겁게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데도 딱 한 군데 이 맥주 얘기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데인데 협재해수욕장 그 바로 뒤에 기영상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작은 나들 가게인데 거기가 이제 한국 맥덕의 성지라고 불리는 그래요? 예, 엄청난 라인업을 자랑하는 그 보틀샵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면 거기 찾아온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옥상에서 같이 자기가 산 맥주를 쫙 깔아놓고 얘기하면서 먹고 이런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뭐 기영상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멋있다. 지냅니다. 루프탑에서 맥주 파티.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맞은편에서 비양도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협재의 노을과 비양도와 맥주와 아주 멋있다. 모르는 사람들과의 또 재미있는 대화와 그런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너무 듣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사막이 아름다운 건 오아시스를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틀렸어, 어린 왕자. 그건 바로 이렇게 시원한 생맥주를 파는 술집을 품고 있기 때문이야. 이런 평론가님께서 전에 적으셨던 칼럼 중 일부를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요. 술 중에서도 맥주를 좋아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 칼럼이 제가 워킹 홀리데이 호주로 갔을 때 이제 거기 호주의 그 중간에 큰 사막이 있거든요. 그 아웃백이라고 하는 거기 이제 여행을 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저도 그냥 처음에는 평범하게 뭐 그냥 눈앞에 있으니까 마시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되면서 이제 맥주의 세계가 상당히 넓구나라는 거를 또 깨달았고 그게 1차의 어떤 각성의 계기였다면 두 번째는 역시 기영상회. 기영상회를 통해서 정말 그곳이 아니었다면 맛볼 수 없었던 수많은 맥주들의 스타일을 접하고 나서 더 빠지게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진짜 엄청나게 다양한 맥주들이 모여 있나 봐요. 그 기영상에. 네. 전 세계에서 이제 수입을 해오는 또 사장님의 취향에 따라서 셀렉션도 하고 그 사장님이 엄청난 맥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작도 원래는 그분이 자기가 혼자 드시려고 사놓은 거에 맥주를 그 조그만 마트를 운영하면서 근데 제주에는 영어 교육 도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선생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술을 다 먹고 병을 밖에 내놓으니까 이거 우리 고향에 있는 브루어리 건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도 구하기 힘든 건데 여기 있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름아름 통해서 더 구비하게 되다가 이렇게 커지게 된 거죠. 그야말로 오아시스네요. 네, 그럼요. 에일이나 라거, 도수, 산미, 향, 바디감 이런 것에 따라서 맥주 맛을 되게 섬세하게 구분해서 드실 것 같은데
아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 맥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면. 근데 요새는 뭐 또 맥주에 대한 지식들도 많아지고 해가지고 아마 뭐 에일과 라거의 차이 이런 것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에일과 라거 두 가지로 나눴다면 요새 트렌드는 세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거기에 람빅이라는 술을 추가해서 나누는데 이 세 가지의 차이는 효모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라거는 라거에 맞는 효모를 쓰고 에일은 에일에 맞는 효모를 쓰는데 이 람빅이라고 하는 거는 야생 효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기에에 있는 그 지방에서만 생산된 술을 람빅이라고 하는데 오크통 있잖아요. 마치 와인을 숙성하듯이 그런 이제 오크통에서 자연 발효균을 가지고 마치 막걸리 같은 걸 양조하듯이 양조하기 때문에 되게 신맛이 나요. 되게 신맛이 나고 아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신맛이 나는 사워비어라고 하는 것들이 접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새는 조금씩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람빅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대형마트 같은 데서 접하는 거는 크릭이라고 해서 체리나 이런 과일 향이 첨가된 달달한 람빅이 있고 저는 그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괴즈라고 해서 1년 된 람빅과 3년 된 람빅을 섞어가지고 블렌딩한 술이 그 람빅인 거예요. 그 괴즈라고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선물로 드리려고 갖고 맞아요. 이 술이 그 1년산과 3년산을 적절히 섞어서 블렌딩한 그래서 이거는 20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하고 맛이 계속 바뀌어요. 아 정말. 예, 연도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거 지금 효모가 살아있기 때문에 숙성이 계속 되는 거죠. 뭐 와인이나 위스키네요. 그쵸, 완전. 일종의 그런 것과 비슷한 원리죠. 그러니까 오늘 평론가님께서 와인병처럼 샴페인병처럼 생긴 맥주를 한 병 가져오셨어요. 네. 그 지금 제 눈앞에 있어서 저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데 예, 그 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 그 양조장에서 방금 내린 수제 맥주를 맛보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 네. 국내도 양조장이 있잖아요. 네네. 브루어리에 직접 찾아가 보셨어요? 네, 뭐 제주에 있는 대표적인 브루어리인 뭐 맥파이 회천동에 양조장이 있고 그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제가 살고 있는 한림읍에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워서 많이 가는데 저는 해외 여행 갈 때도 제일 먼저 고르는 게 맥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유럽을 처음 여행할 기회가 생겼는데 여행을 이제 준비해야 되죠. 유럽 너무 크니까 어떤 나라를 어떤 코스로 갈까. 근데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코스로 나누는데 유럽을 이게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맥주 벨트가 있고 와인 벨트가 있어서 와인 벨트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여기는 와인 벨트고 독일, 영국, 벨기에 이거는 맥주 벨트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고민 없이 런던과 브뤼셀과 베를린을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었거든요. 가니까 와 진짜 거기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맥주의 그 브루어리들의 그 특징 이런 것들도 너무 개성도 강하고 맛도 있고 특히 제가 람빅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람빅 같은 경우는 브뤼셀에 보면 모에더 람빅이라고 큰 레스토랑 같은 펍이 있어요. 그 모에가 마더이란 뜻이라서 람빅이 엄마란 뜻이래요. 정말 제 생전에 저렇게 많은 람빅을 본 적은 처음이어서 아주 황홀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토록 풍부하고 활력 넘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추억을 떠올리기만 해도 네. 입에 침이 고이면서 행복해지네요. 네,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면 한영인 평론가님의 맥주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맥주는 전용잔에 마셔야 제맛이다. yes. yes.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보다 새로 출시된 맥주가 더 반갑다. 아 이건 노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솔직하겐 예스입니다. 그쵸, 이거 당연히 S지. 여행을 가면 일정이 촉박해도 그 지역에서 생산된 맥주를 꼭 마셔본다. 이거는 당연히 예스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다른 일정이 없어요. 맥주를 마시는 게 여행 일정이기 때문에 네. 이건 너무나 당연히 예스입니다. 올 예스가 나왔습니다. 네. 저도 되게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잔이나 맥주를 더 맛있게 마시기 위해서 구입한 물품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받고 제가 딱 하나 떠올린 게
저는 일본을 놀러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왜냐면 일본에서 먹는 술 맛은 또 다르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거긴 일본은 사실 그런 크래프트 맥주가 그렇게 발달된 나라는 아니에요. 워낙 그 뭐 아사히나 산토리나 이런 거대 양조 주류 회사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같은 병맥주를 마셔도 일본에서 먹는 병맥주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생맥주가 아니라 병맥주인데도.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일본 여행을 하는 내내 고민을 하다가 차이를 알아냈어요. 왜 한국에서 왜 음식점에서 병맥주 시키면 주는 잔 있잖아요. 네. 소맥 섞어 먹는 잔. 네. 그 잔과 일본의 어떤 이자카야 같은 데 가서 받는 잔의 크기가 달라요. 훨씬 작아요, 일본 잔이. 그래서 맥주를 따라서 짧은 시간에 털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입안에. 그러니까 이제 라거 같은 경우는 청량감이 생명인데 좀 큰 잔이 있으면 아마 얘기하고 오래 지나다 보면 술이 여기서 다 기포도 빠져나가고 좀 미지근해지잖아요. 근데 잔이 작다 보니까 한 2모금이면 딱딱 털어넣어지고 그러니까 더 술의 회전도 빨라지고 더 신선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비밀을 찾았다. 이 잔이다. 이 잔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어딜 가봐도 약간 비슷하게 생긴 건 있는데 딱 그 잔이 없어가지고 여행하는 내내 헤매다가 돌아오기 전날 진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다이소에 갔는데 다이소에 그게 1,000원밖에 안 하는 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를 지금 사와서 2개 깨트려 먹고 4개를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본 가지도 못하는데 이거 더 깨지면 안 된다고 아주 아껴 마시고 있습니다. 그쵸. 전용잔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쵸. 네. 그 맛을 최대로 살려주는 네. 그 사이즈와 그쵸, 그 굵기와 이런 것 같아요. 네. 생맥주는 7분 이내에 마셔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품 비율이랄지 그런 맥주를 가장 맛있게 마시는 방법. 저는 사실 안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 제 스스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 페어링이란 개념이 제가 알기로 맥주에 있어서는 한 2010년대 중반부터 이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짝을 짓는다는 거죠. 적당한 맥주와. 근데 맥주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맥주별로 어울리는 안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맥주들 기준으로 얘기해 보면 요새 에일 맥주 중에 새로운 경향 대사라고 할까요? 대사는 뉴잉글랜드 스타일의 헤이즈 IPA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IPA 하면 떠올리는 호박빛깔의 드라이한 그건 이제 서쪽 지역의 것이고 여기에 대항해서 이제 뉴잉글랜드 미국의 보스턴이나 매사추세츠 아니면 뭐 이런 뉴욕 같은 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브루어리는 이 필터링을 덜 해가지고 마치 막걸리를 흔들어 놓은 것처럼 뽀얗게 하고 드라이하지 않고 훨씬 주시하거든요. 주시하고 과일 향도 많이 나고 홉 향도 훨씬 많이 나고 이런 이제 뉴잉글랜드 IPA는 햄버거가 어울려요. 치즈버거. 그 치즈버거가 그 주시한 맛을 이제 딱 잡아주고 더 증폭시키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람빅 같은 경우는 이거는 화이트 와인 중에 뭐 쇼비뇽 블랑과 잘 어울리는 것들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연어회나 회 아니면 뭐 까나페 같은 거 혹은 치즈 이런 것들과 풍미가 잘 맞고 어느 나라든 제일 많이 먹는 건 라거거든요. 사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라거에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잘 어울리는 안주는 야키토리인 것 같아요. 야키토리? 닭꼬치, 닭꼬치? 숯불 닭꼬치. 왜 일본 이자카야 같은 데서 파는 그래서 노릇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워서 연기를 딱 입힌 그 야키토리는 그 청량한 라거에 또 짭짤한 맛이 있으니까 그 시원함을 더 극대화해주는 짝이 아닐까. 좀 그래서 맥주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안주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지금 보셨죠? 저 필기하면서 듣고 있잖아요. 필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와인처럼 어울리는 안주가 또 따로 있다는 게 전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세계 맥주 맛을 비교하는 사이트도 있다고 하던데 꼭 마셔보고 싶은데 아직 마셔보지 못한 맥주 있으신가요? 너무 많죠. 많아요? 너무 많아서 꼽아봤는데 제가 그 유럽을 다녀온 이듬해 다음 해에 뉴욕과 보스턴을 여행하게 될 일이 있었어요. 역시나 모든 동선은 브루어리 위주로 짰죠. 그중에 보스턴의 트릴리움 브루어리라고 있는데 그게 그 지금의 어떤 뉴잉글랜드 스타일을 대표하는 양조장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여서 정말 급하게 몇 개만 병을 사와서 먹었는데 너무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더 진짜 사올 몇 걸. 박스를 사서 먹었었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근데 그 되게 실험 정신이 강한 브루어리거든요. 그 트릴리움은 거기서 만든 이런 이걸 와일드 에일이라고도 하는데 야생 효모로 만들었으니까 그것 중에 꾸베드 테트롤트라는 술이 있어요. 그 테트롤트가 누구냐면 트릴리움 양조장의 창업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양조 업계에서도 되게 혁신적인 뭐 거의 스티브 잡스처럼 추앙을 받는 그래서 브루클린에 있는 이블트윈 브루어리에서는 만든 이 사람에게 헌정하는 술도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맥주인데 그 맥주는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만 딱 만드는 맥주예요. 한정판으로. 그래서 여러 병을 사서 숙성을 시켜서 이제 1년에 한 병씩 먹으면 되게 좋을 맥주인데 뭐 구입할 수가 없죠. 교동법주 같은 거 약간 그 종갓집에서 만드는 네. 어떤 전통 술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네. 이 사람은 그런 장인 정신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멋지다. 이거는 특수한 배럴에 특수한 혼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와일드 에일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풀리면 얼른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코로나가 많은 것을 막고 있는데 평론가님의 맥주 사랑도 지금 더 불타오르게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행지에서 마시는 맥주 중에 기억에 남는 맥주라면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맥주일까요? 아니면 아니 그거는 맛 자체는 뛰어난데 왜 기억에 남는다고 하려면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 런던에 갔을 때 런던에 쇼디치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도시재생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좀 되게 남루했던 데인데 그거를 이제 예술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문화적으로 이제 힙하게 재생시킨 그런 마을이라고 해서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근데 딱 그 쇼디치에 딱 발을 딛는데 바로 옆에 그 맥주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를 가보자. 그래서 그 킬더캣이라는 되게 작은데 거기도 되게 여러 가지 맥주들을 잘 진열해 놓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한 잔 먹으면서 그 앞에 있는 점원한테 우리 지금 맥주 여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해크니윅은 갔다 왔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뭐 어디인지도 모르니까 해크니윅이 뭔데? 그러니까 막 되게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네가 맥주를 먹으러 왔으면 거긴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무 막 흥미진진하다. 종이에다가 막 약도를 적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브루어리 이름까지 막 적어주고 여기가 이제 브루어리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니까 꼭 가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쇼디치 입구까지만 가고 바로 돌아 나왔어요. 돌아 나와서 빨간 색깔 2층 버스를 타고 네. 이 사람이 적어준 약도를 보면서 이제 해크니윅이라는 데를 이제 찾아간 거죠. 근데 거기가 약간 런던 외곽에 있어요. 런던에 그 올림픽 스타디움 근처에 있는 데인데 아주 작은 실개천이 흐르고 그 옆에 여러 브루어리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런던 올림픽 스타디움이 영국 축구 유명하잖아요. 프리미어 리그. 웨스트햄이 홈구장이거든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웨스트햄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붙은 날이었어요.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워낙 강팀이고 웨스트햄은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날 웨스트햄이 이긴 거예요. 어머, 왜 그래가지고 웬일이야. 그 전체가 완전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펍에 가보면 다 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막 응원가를 부르면서 진짜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길거리 응원하듯이 막 뭐 잔을 부딪히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 술을 먹고 막 같이 하이파이브하고 막 어울려서 노는데 그게 엄청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뭔가 축구와 맥주 이게 영국을 대표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느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방금 이제 맥주 영화 한 편 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알려준 비밀의 그곳을 찾아갔더니 너무 재밌습니다. 술의 종류가 많은데 맥주만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맥주들은 크게 다양하지가 않잖아요. 요새는 이제 크래프트 브루어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 사실 맥주의 가장 큰 장점은 무궁무진한 조합과 실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홉만 예로 들어도 싱글 홉으로 뭐 시트라나 모자익 같은 홉 하나만으로 뽑아낼 수 있는 맛도 다양하지만 그 여러 홉을 섞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과일이나 뭐 껍질이나 새로운 재료들을 섞어서 발효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는 맛의 조합은
무궁무진한 거죠. 끝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맥주들이 다 맛이 있고 성공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험이라는 건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하지만 그럼에도 먹어보면서 다양한 맛의 이 변화를 다 느껴볼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너무 맥주를 많이 사랑하시다 보면은 결국엔 만들지 않으실까요? 네, 그래서 저도 만들어 볼까 생각을 네. 했는데 이게 사 먹는 게 더 싸겠다. 언젠가는 네,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문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 이제 문학 작품 낭독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풍랑가님께서 이제 이 취미생활과 관련된 문학 작품을 소개해 주셔도 좋고 직접 쓰신 문장을 낭독해 주셔도 좋은데요. 어떤 거를 읽어주실 건가요? 뭐 맥주와 관련된 책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문학 작품에 술 먹는 얘기들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맥주와 관련된 얘기라고 하니까 읽었던 것 중에 하나 생각이 나서 네. 이건 사실 맥주에 관한 소설은 아니에요. 뭐냐면 네네. 그 체르니셰프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그 러시아 소설이죠. 네네. 뭐 레닌이 무척 감명을 받아서 이 같은 제목을 팸플렛에 썼을 정도로 유명한 책인데 한 대목을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영인 평론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식탁에 앉았다. 자, 파벨 콘스탄티노비치의 건강을 위해서 한잔 해야지요. 이걸로 합시다. 에일 말입니다. 맥주보다 세진 않지만 맥주와 똑같은 거죠. 마셔보세요, 마리아 알렉세예브나. 당신이 말한 대로 그게 맥주 같은 거라면 안 마실 이유가 없지. 맙소사, 웬 술병이 그리도 많담? 나는 참 바보야. 엄마가 기분이 좋아지게 된 게 바로 그것 때문인 것도 모르고. 교활한 악당 같으니라고. 그는 술을 안 마시고 있어. 에일로 입술을 적시는 신용만 할 뿐이야. 하지만 정말 우수한 에일이야. 맛도 끄바스보다 낫고 세. 그 쏘는 맛이 기가 막혀. 내가 얘를 미식가에게 시집 보내면 보드가는 그만두고 에일만 마실 거야. 좋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인데 네, 네. 이게 전체 소설을 요약하기는 길고 그러니까 이 한 여자 주인공이 있고 그 여자 주인공을 주인집 아들에게 시집 보내려는 정략 결혼 같이 보내려는 부모님이 있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달아나서 자유롭고 싶어하는 딸을 도와주는 조력자인 남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딸의 부모는 이 남자가 싫겠죠. 왜냐하면 얘는 부잣집 아들한테 시집을 가야 되니까. 근데 이 장면은 이 여자와 이 남자가 조력자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제 엄마한테 말을 하기 직전인 거예요. 우리 둘이 결혼하겠다. 이 말을 하기 직전에 그 주변에 있는 양조장에 가서 술을 사오게 해요. 술을 받아오게 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에일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왜 골랐냐면 사실 이게 맥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에일인데 맥주보다 세진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맥주는 라거잖아요. 그 라거는 에일보다는 더 약하죠. 그러니까 에일이 더 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에일이 더 약하다고 하고 더 부드럽고 물론 맛은 뛰어나지만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혼자 막 서치를 해봤어요. 네. 이게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상식과는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가설이 있는데 네. 그 가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그 라거가 에일보다 훨씬 뒤늦게 나타났는데 네. 뒤늦게 나타났을 때 지방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추운 지방은 이게 좀 도수가 센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복비어라고 이 복비어 같은 경우는 도수가 거의 10도, 11도 가까이 이렇게 하는 맥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 러시아의 북쪽이니까 아마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먹던 저장 맥주는 그런 도수가 센 라거 계열의 맥주였을 것이고 이 에일은 아마 영국 같은 데서 수입품으로 들어온 것이겠죠. 그러니까 캐스크 맥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부드럽기 때문에 이 라거가 톡 쏘는 맛이 있다면 캐스크 맥주는 김도 약간 빠져있고 부드러운 맛이니까 더 부드럽게 느껴서 이 엄마가 나도 이제 에일만 먹을 거야 이렇게 반하는 이런 장면이 아닐까. 그래서 이 맥주에 관련된 문헌학적인 연구를 할 때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역시 평론가님다운 연구가 깃든 낭독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연장선으로 그러면 평론을 쓰실 때도 네. 맥주를 즐기는 일이 도움을 주나요? 이렇게 막 작품도 해석하게 되고. 근데 큰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 원고를 쓸 때 끝나면 이제 기영상에 가서 이제 먹어야지. 혹은 이 원고료를 받으면 이제 이걸 먹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큰 동기부여가 돼서 예. 그렇죠. 저를 글을 쓰게 하는 큰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이 풍부한 대화 어쩜 그 맥주 거품처럼 풍부한 대화 너무 좋습니다.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의 태도가 다르듯 문학이 여전히 우리 삶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믿는 비평가와 거기에 회의적인 비평가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적으신 글을 봤어요. 맥주 얘기 한참 하다가 그래도 갑자기 너무 힘준 문장을 보니까 민망하네요. 네. 맥주가 막 마시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네, 맥주 뒤로 숨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젊은 비평가로서 비평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실 뭐 이것만 두고 얘기해도 진짜 맥주 한 짝을 비우면서 할 수 있을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또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과 고민은 늘 있어야 되는 거지만 왜 야구 선수들도 그러잖아요. 그냥 타석에 들어서면 공 보고 공 쳐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야구 선수로서 이 스윙이 어떻고 이거를 타석에서 분석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 반성은 나중에 뒤에 해야 될 시간이 있는 거고 일단 타석에 들어섰을 때는 생각 없이 공 보고 공을 쳐야 되듯이 저도 이 비평에 대한 고민은 늘 한켠에 가지고 있지만 또 거꾸로 지금 눈앞에 원고가 있고 써야 될 글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좀 없애고 쓰는데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좋은 비평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건 아니고 이 시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다 풀어놓기는 어려워서 이렇게 좀 피해가겠습니다. 뭔가 우리 계속 맥주 얘기하죠. 네,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앞으로 맥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꿈과 더불어 평론가로서의 꿈, 계획 이런 것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품을 쓰면서 내가 뭐 대놓고 얘기하진 않아도 이러이러한 작품을 막 쓰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평론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가 참 쉽지 않은 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약간 실험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비평가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비평가를 비평가에게끔 하는 것은 뭘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일단 그냥 비평가로 존재할 수 있는 한 존재해보자. 그 말은 언젠가는 아닐 수도 있게 될 가능성도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동감이 저도 됐어요. 저는 비평가가 아니고 소설을 쓰는 입장에서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뭐 언제까지 이걸 쓸 수 있겠어. 내가 쓰는 만큼 쓰는 거겠지 뭐 이런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 받아주셔가지고. 아니요, 정말요.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작수치에 나오셔서 맥주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소감이나 혹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아니 뭐 부족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왜 그런 생각해요. 막 맥주에 저희는 소비자잖아요. 이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다채로운 목소리를 낼 때 그 맥주 문화는 발전한다. 그러니까 한번 이 주변에 요새는 많이 인프라도 갖춰져 있으니까 주변에 다양한 맥주들을 즐기면서 그런 맛과 풍미의 다양한 경험을 꼭 즐겨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좋죠.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말을 한국 문학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만큼 한국 문학은 발전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다양하게.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인,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